총선 여론조사 여당이 더 유리했다. YTN이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앞에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토크 이어가도록 할게요.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여론조사 왜곡 도를 넘었다. 총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일 텐데 민원연 총선 미디어 감시단에서 여론조사 보도를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수치 왜곡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치를 왜곡했다기보다는 보도를 했다기보다는 수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왜곡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총선 때 후보자들 중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잖아요. 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후보가 더 유리하거나 특정 정당이 더 유리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방송 때 이런 여론조사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민원연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주까지 주요 언론사 15개 언론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보도를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차 범위에서 접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현재 제도에서는 그것을 순위를 매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1위고 2위인지를 알 수 없다가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정 언론사들 아까 보신 그래프에 보면은 특정 언론사들은 순위를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데요. 30%의 지지를 받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오차 범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이제 그 30%의 의미는 35%에서 25% 사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10%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대 33%가 이렇게 접점일 상황에서는 이게 33%가 우세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네.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선거 여론, 선거 이제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5개 정도가 이제 언론사마다 그런 오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평균 이상인 언론사들이 좀 몇 군데 보이는데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보수 언론과 네. 경제 신문이 평균 이상의 이러한 이 오보를 하고 있었고요. 네. 특히 경제지는 거의 평균 2배 이상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언론사들이 이런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특정한 후보나 정당을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한동훈 24%, 이재명 22%가 나왔을 때 차기 대선 주자 순위 첫 역전되었다. 이재명 한동훈에 뒤졌다. 이런 네. 이제 헤드라인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도한 건수가 108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67건. 네. 네. 보시면 이제 저기 22%, 24% 이런 게 나오는데요. 오차 범위가 몇 %인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오차 범위가 이제 3%, 플러스 마이너스 3%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순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역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동훈이 훨씬 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네. 특정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대다수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 이제 제목을 뽑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여론조사 뭐 3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러면 31부터 뭐 39까지 이렇게 제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뭔가 특정을 하고 싶은 거고 특정하면 순위를 매기고 싶고 순위를 매기면 이게 역전됐다 어떤 그 여론조사의 변화를 그 과학적이지 않게 뭔가 규정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이런 매주 예를 들어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고 주마다 뭐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전주와 비교하는 이런 것들도 대부분 오차범위 내인데 뭔가 약간의 변화를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정책 변화나 이런 걸 뭐 이끌고자 하는 약간 언론들의 과도한 욕심 이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런 기준을 이제 과학적이지 않게 적용하면서도 자신의 정파적인 이념에 따라 그걸 한 번 더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후보에 대한 유리한 여론조사 보도를 더 많이 하거나 또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여론 참칭 여론조사 보도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마치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수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 방심이나 선방심위에서 짚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사실은 그렇죠. 네. 점검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해야 MBC만 되거든요. 짚어요. MBC.